안녕하세요. 주식초보 홍대리입니다. 오늘 시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거의 껌딱지였어요. 거의 안 움직였는데, 자, 코스피는 0.53포인트 올랐고, 코스닥은 1.17포인트 하락을 했습니다. 강보합, 약보합으로 마감을 했네요. 자, 거래 대금도 보면 코스피가 7.5조, 코스닥이 8.8조, 이제 다 10조도 안 돼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그냥 쉬는 날이라고 표현을 해도 맞지 않을까 싶을 만큼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간밤에 보면은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UN 연설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내용을 좀 살펴보면 중국이랑 경쟁을 하되 갈등은 야기하지 말자고 했고, 계속 이제 디리스크라는 단어를 계속 이야기를 했던 걸 좀 들을 수가 있었고, 그럼 한반도에서는 비핵화 얘기 좀 나왔고, 러시아는 전쟁 니네가 일으켰으니까 니네가 종전도 빨리 해라, 마무리도 니네가 해라라는 그런 내용들로 연설이 좀 구성이 되어 있었고요. 근데 이게 재밌는 게 라이브로 좀 보신 분들은 이 연설 시간과 그 나스닥 지수를 좀 같이 봤으면 재밌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종종 있곤 한데, 바이든 연설을 하는 동안까지는 나스닥이 갑자기 쭉 빠집니다. 쭉 빠지다가 연설이 딱 끝나자마자 갑자기 기술주들이 막 급반등하면서 나스닥도 결국은 거의 보합권까지 올라왔던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무튼 UN 연설에서는 별반 특별한 내용이 없었다라는 거, 그런 내용이 있었고, 자, 글로벌 경제 이벤트를 보자면 이번 주에 결국은 메인 이벤트가 오늘 밤, 내일 새벽에 우리 시간으로 열리게 됩니다. 미국의 FOMC가 열리는데, 자, 금리는 당연히 동결할 거로 시장은 예상을 하고 있고요. 지금 패드와치를 봐도 99% 확률이네요. 99% 확률로 동결을 할 거다라고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 발표가 되면서 이제 점도표가 발표가 같이 될 건데, 이 부분이 어떻게 바뀌었는지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낮에 제가 채팅방에서도 이 6월달 점도표를 공유를 드렸었는데, 이것과 오늘 내일 새벽에 발표되는 이 점도표를 비교를 해보시면 이 연준 위원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금리에 대해서 그걸 이제 우리가 캐치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점도표라는 게 이 연준 위원들이 각 연도에 따라서 금리 예측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총 점이 18개가 찍혀요. 각 연도마다. 그래서 23년, 24년, 25년 이렇게 3년치와 더 미래치 이렇게 4칸이 있고, 여기에 총 18명이기 때문에 점 하나씩 찍는 거예요. 그래서 18개가 찍히게 됩니다. 그래서 요걸 가지고 분석을 하게 되는 거고, 당연히 이 6월분 거보다 내일 발표가 되는 9월분 거는 이 점들이 하단에 찍혀야 좋은 겁니다. 그래서 하단에 찍히는지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점진적으로 금리 동결, 그리고 금리 인하로 가는 그런 속도를 빠르게 하는지 더디게 하는지 우리가 좀 예측을 해볼 수 있다라는 것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금리가 동결이 되면서 인상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인하가 될 수도 있고, 그거야 모르지만, 그래도 일단은 동결이 되면서 개인적으로 좀 더 관심을 갖는 거는 유가를 관심을 가져요. 유가가 금리랑 유가가 무슨 상관이냐라고 좀 의문을 가지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한번 보세요. 그래서 이 금리 발표한 후에 유가가 갑자기 하락으로 꺾이는지 이것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종목들 좀 보면은 오랜만에 이 현대차, 기아차의 양봉이 저는 오늘 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조금씩 이제 주가도 좀 이렇게 다져놓고 차츰차츰 올라오는데, 오늘 양봉이 딱 떴는데, 둘 다 그렇다고 양봉이라고 해도 장대 양봉까지는 아니지만 2% 정도의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수급도 봐도 오늘 외국인과 기관들이 모두 사는 이런 모습을 좀 보였고, 일단 이 한국이라는 시장, 우리나라 시장은 크게 이제 코스피는 이제 전차 군단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전기전자와 자동차가 가줘야 우리가 이제 지수가 크게 팍팍 올라가주는데,
이 뭐 전기전자의 뭐 대표격인 뭐 삼성전자라든가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좀 시세를 어느 정도 줬어요. 특히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그러면서 이렇게 살아나는 모습이 보이고, 그리고 이제 뉴스도 많이 나오죠. 그러면서 반도체가 이제 바닥을 찍고서 이제 서서히 기지개를 펴고 있다. 뭐 이런 뉴스도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고 있는데, 자동차는 별 내용이 없어요. 별 내용이 없고 그냥 거의 죽어 있는 그런 느낌인데, 일단 오늘 이런 양봉이 좀 나타났다라는 거에 좀 관심을 가지고 좀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 오늘부터라도 좀 이렇게 슬슬 시동을 좀 걸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와중에 이제 그 현대차 그룹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면은, 이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는 이 현대차 정의선 회장의 지분 이슈가 아직 좀 남아 있어요. 예. 승계 작업이 끝났지만 뭐 이 부분도 계속해서 얘기를 드렸던 건데, 정의선 회장이 이제 아직은 현대차에 대한 그런 경영권이 좀 뭐라고 해야 될까, 확고하다, 확고하지 않다라고 할 때에 그 지분이 좀 너무 빈약하게 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해결해야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이 현대차 그룹이 좀 우리나라 5대 그룹, 10대 그룹 중에서는 조금 특이한 구도를 가지고 있긴 해요. 그래서 순환 출자 구도를 좀 가지고 있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현대차 그룹을 잡으려면 이 현대차 지분을 가져와야 되는 거고, 이 현대차라는 종목의 가장 큰 지배력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 또 현대모비스예요. 그래서 이 현대모비스를 또 차지하는 사람은 결국은 현대차를 또 지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정의선 회장 같은 경우는 이 현대모비스 지분을 늘리는 게 핵심이에요. 예, 이 현대모비스를 늘려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현대모비스의 주가는 관리를 해야죠. 주가가 올라와 버리면 지분 확보하기가 힘드니까 가격을 올리지 않아야 됩니다. 못 오르게 해야지 돼요. 그리고 반대로 현대모비스의 지분을 사들이기 위해 뭐 돈을 더 만든다거나 자금 확충의 노력을 해야 되겠죠. 아니면은 이 현대모비스를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종목의 지분을 늘린다던가 뭐 이런 전략을 펼쳐야 되는데, 그런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의선 회장이 지분을 좀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뭐 현대 오토에버라든지 아니면 현대 글로비스, 뭐 현대 로템, 현대 엔지니어링 뭐 이런 종목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목들을 올려서 그걸 팔아서 자금 확충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보면 최근에 이제 현대 오토에버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무거운 종목이에요. 무거운 종목인데 최근에 보시면은 갑자기 급등을 했습니다. 100%가 났어요. 100% 넘게 이 무거운 종목이 상승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뭐 모멘텀을 보면은 뭐 자율주행을 하는 곳이니 자율주행이라는 그런 키워드로 주가가 올랐을 수도 있겠지만, 글쎄요, 제 개인적으로는 이 자율주행이라는 키워드는 단지 그냥 보여주기식인 거고, 사실 그 속내를 들춰보면 결국은 정의선 회장의 경영권 확보에 대한 그런 니즈가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좀 아까 말씀드렸던 종목 중에 한 종목이었던 거고, 그래서 이 다음 종목이 저희는 뭐가 될지 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좀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해볼 수가 있는데, 뭐 미리 생각을 해본다면은 뭐 요 며칠 전에 나스닥에 암이라는 반도체 기업이, 영국 반도체 기업이 상장을 했습니다. 근데 이것도 결국은 뭐 다 욕심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욕심이 없을 수는 없지만, 그런 뭐 결국은 뭐 손정희 회장의 소프트뱅크가 가지고 있는 그 자금력을 늘리기 위해 풀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은 이 자금줄이 좀 이제 풀려났을 거예요. 손정희 회장 같은 경우는 좀 자금줄이 쪼달렸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나마 이제 암 상장으로 그것도 좀 성공적으로 상장을 했기 때문에 자금줄 난이 조금은 풀리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이게 풀리면서 또 다른 것들을 상장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또 연결된 게 현대차 그룹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차 그룹 종목 중에 이 손정희 회장의 소프트뱅크와 풋옵션 조항이 있는 그런 종목이 있어요. 그래서 그 종목이 아마 다음 타자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건 이제 또 때가 되면 제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그리고 뭐 다른 뭐 시장 종목들을 좀 보면은 글쎄요. 요새는 뭐 종목들이 대형주는 일단 지금 시세가 날 수가 없기 때문에 하지 마시고 거래대금이 완전 쪼들어져 있기 때문에 뭐 잡주나 중소형주를 주로 하라고 지금 매매를 하라고 말씀드리고 있고 그리고 그런 것들 중에서도 종목들이 크게 상승하는 것들이 없어요. 쭉쭉쭉 가는 애들이. 그래서 뭐 어느 정도 짧게든 뭐 어떻게든 오르던 뭐 오르면 일단 챙겨서 우리가 예수금을 확보를 한다거나 혹은 이제 덜 오른 종목 혹은 뭐 물타야 하는 종목 이런 쪽으로 좀 이동을 해보는 게 오히려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 이제 있을 FOMC 좀 기대를 하고 있고 이 FOMC를 기점으로 저희가 이제 만기가 끝나고 첫 번째 월물의 이제 첫 번째 날까지 급등을 시켰죠. 선물을 대략 10포인트를 올렸는데 이틀 만에 그 다음 이틀 동안에 거의 다 뺐어요. 이제 4분의 3을 다 빼버렸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다시 좀 올라가지 않을까. 이 FOMC를 기준으로 좀 올라가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좀 기대를 하고 있고요. 자, 오늘도 좀 이런 시장 비도 오는데 고생 많이 하셨고 유튜브로 보셨다면은 조댓구알 좀 부탁드리겠고 팟빵으로 청취를 하셨으면 좀 좋아요 눌러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뭐 함께 저랑 이야기하고 싶으시거나 뭐 그런 궁금한 것들 있으면 카카오톡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요. 오픈 채팅으로 들어오셔서 같이 이야기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또 다음에 뵙겠고요. 자, 감사합니다.